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일본의 지금 YCC 정책의 종결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TMF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를 꼽으라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 2016년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오던 소위 아베노믹스죠. 그러니까 일본의 YCC 정책이 이제 어떻게 될 이제 종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 심리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장기 금리를 직접 통제를 했죠. YCC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장기 금리를 계속 0%대로 유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10년물 일본채를 이렇게 0%대로 유지를 해왔는데 뭐 이게 지금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채 금리가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우려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런 우려를 하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최대 채권국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극심한 일본의 저금리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돼 오면서 고수익률을 노리고자 뭐 해외로 그러니까 자금이 이탈된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채권으로 많이 이제 이탈한 것인데요. 근데 이제 만약 YCC가 종료된다면 이렇게 미국에 투자한 채권을 팔고 일본으로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입니다.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일어난다면 뭐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일본으로 자금이 회수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미국 10년물 금리 이제 더 지금 우리가 더욱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미국 10년물 금리는 더욱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관심은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무기국채 국리를 살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저금리로 해외 자산에 투자한 뭐 엔캐리 트레이드로 투자하신 분들도 많겠죠. 결국에는 급하게 팔아치우는 청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뭐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채 10년, 20년물 이상 장기채에 투자한 저처럼 TMF에 투자하신 파생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관련 리스크가 높아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죠. 최근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보도가 나오죠. 일본 국채를 팔아치웠답니다. 그러니까 니온게이자이 신문에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일본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0.5%를 상회했던 그런 모습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금리를 0에서 0.5%로 유도하기로 정책을 수정한 이후에 나타났던 일시적인 금리 폭등 현상인데 폭등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금리가 이제 올라간 현상인데 그러니까 YCC가 장기금리 변동 용인폭을 좀 넓혀줬잖아요. 0.25에서 0.5%로 넓혀주니까 이게 0.5를 더 넘어서 0.545까지 넘어 찍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들짝 놀라서 결국에는 0.5가 상한선이니 다시 일본은행이 개입을 해서 이 사이클 안으로 조정을 시켰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YCC 정책의 허용 폼을 그러니까 0.25에서 0.5로 넓혀준 것만으로도 지금 금리가 튀어 올랐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되게 3일 정도에 일어난 이벤트이긴 하지만 그만큼 시장은 조건만 갖춰지면 장기 금리가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리스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꾸준히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0.4에서 0.5 사이를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제 변동 호용폭을 넘어서는 이런 상승 압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뭐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의 지금 금리 정책 관련해서 민감하게 시장이 지금 채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 은행도 변동 허용폭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일본 국채를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 효과를 억제하고는 있지만
뭐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을 억제하고자 이제 국채 매입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0.5% 이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조절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에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과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자, 이제 채권 투자 투기 세력들이 이제 금리 상승, 채권 가격 하락을 전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년물 채권을 매각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실상 일본에서는 변동 허용폭 확대라는 정책이 어찌 보면 금리 인상으로 해석을 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일본 은행 총재의 교체는 지금 보시게 되면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그 기존 정책 고수를 어찌 보면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구로다 총재가 임기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4월에 종료가 되고 이제 다음 총재, 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우에다 총재가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미국 이 부분에 있어서 금융 정책에 대한 달라질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만 보면 지금 당장 채권을 투자하는 게 주저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게 뭐 개인 투자에 대한 스타일과 뭐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TMF 차트인데요. 보시게 되면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뭐 물타기를 할 거냐, 불타기를 할 거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불타기를 사실 주저하는 스타일이에요. 불타는 것보다 저는 물타는 걸 더 선호하는 투자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올라갈 때 더 태워서 뭐 불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TMF에 투자하려는 최종 자금의 절반 이상 정도를 지금 현재 투자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3월달 FOMC가 좀 나오는 분위기를 보고 특히 이제 3월달에는 점도표가 함께 공개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이 5월달 일본 총재의 새로운 정책 결정의 방향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5월달 안에는 지금 모든 투자에 대한 자금을 다 태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TMF에 투자하려는 총 자금의 지금 한 60% 정도는 어느 정도 이 지금 매수를 한 지금 부분이 있고 지금 3월달 미국 패드 이제 FOMC 결정과 이제 5월달에 이제 달라질 일본의 금융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봐가면서 이렇게 지금 분할 매수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입장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지금 23년도 일본의 예산안인데요. 보시게 되면 국채 비용이 지금 25조 엔이죠. 그러니까 총 일본 예산이 114조 엔입니다. 상당한 부분을 국채 이자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의 지금 4분의 1인가요? 4분의 1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대충 4분의 1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금액을 지금 이자로 내고 있는 빡빡한 예산안인데 이 상태에서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과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자기가 빚이 이렇게 많고 지금 빚으로 내는 이자가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그 이자에 대한 이자 비용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상당히 현실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투자의 뭐 의견이 좀 갈라질 수 있겠죠. 뭐 어찌됐든 중요한 것 하나는 먼저 들어갔냐 늦게 들어갔냐의 문제지 사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TMF를 째려보고 계신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뜻이죠. 언제든 금리가 피벗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든지 또는 금리가 완화되는 뭐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언제든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수요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뜻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먼저 들어가냐, 확실히 체크하고 들어가냐 정도의 차이라는 것을 지금 조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저는 약간 불타는 것보다 물타는 걸 더 선호하는 투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먼저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저조차도 지금 TMF에 투자하려는 총 자산의 지금 한 60% 정도만 매수를 한 상태고요. 3월달, 5월달, 뭐 아까 말씀드린 요 일정, 굵직한 일정을 봐가면서 조금 조절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TMF 투자하시고 미국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일본의 이제 YCC 정책의 이제 종료, 뭐 이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
또 미국 국채의 매각 가능성 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뭐 있을 수야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교체된 지금 우에다 총재도 사실 이 지금 YCC 정책을 끝내고 어찌 보면은 뭐랄까요? 금융 긴축 쪽으로 정책을 선호하려는 그런 성향이 좀 있지 않냐라는 분석 보도가 좀 많습니다. 이제 뭐 속도 조절에 나설지, 뭐 급격하게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지금 미국 국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흐름은 이렇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일본이 이렇게 많은 비중으로 미국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금융 정책의 변화는 상당히 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계속해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 체크하면서 함께 공유할 테니까요. 함께 좋은 뭐 성과, 성투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